조건 추론 스텝 3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에서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학과 교수 7명 A부터 G는 다음 조건에 따라 신학기 과목을 개설하려고 한다. 각 교수들의 강의 가능 과목이 보기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보기부터 볼까요? A는 논리학, 언어철학, 과학철학, B는 희랍철학, 근세철학, 윤리학, G는 윤리학, 사회철학, 근세철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교수 철학과 교수 7명이 각각 가능한 것이 3개 과목입니다. 3개 과목이에요. 이 상태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됩니다. 일단은 학과장인 C는 한 과목만 가르쳐야 된대요. C는 한 과목. 그 다음에 학과장인 C는 일주일에 하루만 가르칠 수 있대요. 한 과목에 1일 하루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장 이외의 다른 교수들은 모두 2과목씩입니다. C 제외 2과목. C만 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과 논리학은 각각 적어도 2강자가 개설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학과 논리학 두 강좌 이상이에요. 이상. 다음 윤리학은 이틀에 나누어서 강의하며 논리학도 마찬가지다. 윤리학과 논리학은 이틀에 나눠서 강의해야 됩니다. 자, 2강좌 이상이고 이틀에 나눠서 강의해야 되고요. 윤리학과 논리학 이외에는 동일 과목이 동시에 개설될 수 없다. 윤리와 논리를 제외하면 동시에 개설될 수가 없대요. 됐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교수들은 모두 2과목씩은 해야 돼요. 맞죠? 그럼 일단 봅시다. 논리학이 A가 있고 그 다음에 C는 B가 윤리학이 있고 C도 논리, 윤리 다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D는 인식 없고 여기는 논리학이네. 논리학. 그 다음에 E는 논리학. 그 다음에 F는 없어요. 그 다음에 G는 윤리학이 있습니다. 일단은 윤리하고 논리는 2강자가 최소 개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사실 간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학과 논리학은 각각 그 이틀에 나눠서 강의하면 논리학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C는 뭐라고 했어요? C. 학과장은 이틀에 걸쳐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C는 과학 철학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만 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과학 철학. 과학 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논리학이 A, D, E 세 군데고요. 맞죠? A, E 세 군데고. 그다음에 윤리학이 B 그다음에 B하고 G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B하고 G는 무조건 윤리학을 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B는 일단은 윤리학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G도 윤리학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이죠. 맞죠? G도 윤리학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B는 희랍 철학 아니면은 근세 철학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G는 사회 철학 아니면 근세 철학을 골라야 됩니다. 하나는 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근세 철학이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요. 만약에 B가 희랍 철학을 하게 되면 G는 뭘 해도 상관없지만 B가 근세 철학을 하게 되면은 G는 무조건 사회 철학입니다. 하지만 뭘 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다. 여기다 쓴 거는 확실하게 하는 것만 적은 거고요. 맞죠? 확실하게 한 것만.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동일 과목이 동시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A부터 볼까요, 이제? A. 보시게 되면 A 같은 경우는 네, A는 정해졌네요. 지금 보니까 뭐예요?
C가 과학 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논리학과 언어 철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와 언어 철학.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언어 철학에도 걸치는 게 2가 있네요. 2는 그러면 수리 철학과 논리학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일단은 5개가 정해졌네요. 그 다음에 D는 D하고 F가 남았는데 인식론이라는 게 겹칩니다. 인식론. 지금 여기까지 놓고 보시면은 논리학이 이미 2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D에서 꼭 논리학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인식론이 겹치기 때문에 D가 선택하면 F가 못하고 F가 인식론이면 D는 선택 못할 뿐입니다. 즉 D하고 F는 셋 중 2개입니다. 셋 중 2개. 끝이에요. 이게. 더 이상 없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번 학과장은 과학 철학을 강의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논리학은 일단 2개는 확보가 확실히 됐고 그 다음에 최대 3개까지 가능하죠. D가 논리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인식론과 심리철학은 둘 다 개설될 수도 있다. 이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인식론과 심리철학을 좀 보면 가능하죠. 그죠? D가 인식론, F가 심리철학을 하면 되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그럼 4번 형 이상학이 개설이 되면 인식론은 개설될 수 없다. 형 이상학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D한테 있어요. D가 있으면 D가 있으면은 개설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D가 인식론을 선택하지 않으면 F가 인식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형 이상하기 했다 하더라도 인식론을 해도 되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뚱맞네요. 4번이 답이고 5번 힐합 철학과 사회 철학이 둘 다 되는 것에 문제가 없죠. 그죠? 근세 철학이 B하고 G가 겹치는데 근세 철학을 둘 다 안 하면 되잖아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을 해보면 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4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번 한번 가볼까요? S공사 직원 A부터 E 5명은 점심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각자 원하는 음료를 주문했다. 다음 조건을 참고할 때 카페 라떼 한 잔의 가격은 얼마냐? 5명이 주문한 음료의 총 금액은 21,300원. A를 포함한 3명의 직원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가 3명. B는 혼자 카페 라떼. 나머지 1명은 5,300원짜리 생과일 주스. A와 B의 음료 금액은 8,4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A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를 X라고 합시다. 카페 라떼는 Y라고 할게요.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가격이 나왔죠. 5,300원이라고. 그러니까 5명이 주문한 음료 금액의 총액 21,300원에서 5,300원을 빼면 돼요. 얼마예요? 16,000원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3잔, 카페 라떼 1잔. 이게 16,000원이라고요. 됐죠? 이게 16,000원이고 그 다음에 A와 B의 음료 총액이 8,400원이다. 8,400원이죠. 됐죠? 둘을 더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EX는 얼마예요? 7,600원이죠. X는 3,800원입니다. 3,800원. 맞죠? 문제에서는 카페라떼 한 잔이 얼마냐고 했으니까 대입하면요.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됐습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봤고 다음 넘어가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S사 직원 A부터 F 6명은 설문조사차 2인 1조로 나누어 외근을 가려고 한다. 다음 조건에 따라 조를 구성한다면 한 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한 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있습니다. 2인 1조입니다. A는 C나 D와 함께 갈 수 없대요. A, C 안 되고요. A, D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표로 한번 해볼까요? 표로 가는 게 조금 보기가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상관없지만 자 A, B, C, D, E, F죠.
A. 표로 보면 좀 더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아니고. 당연히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은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A가 누가 안 된다고요? C하고 D가 안 된대요. 자, 이게 좀 선이 따로 없으니까 그거 시작합시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죠. 물론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그냥 나열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표로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자, 다음 B는 D 아니면 F랑 가야 한다. D 아니면 F. 그러니까 D 아니면 F랑 가야 된다는 건 뭔 소리예요?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나 F 빼고는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반드시 E 아니면 F랑 가야 된다. C는 E 아니면 F예요. 그 얘기는 나머지는 절대 같이 못 간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A는 C와 함께 갈 수 없다면 A는 F와 가야 한다. 따라줘 볼까요? A가 C랑 못 가면 안 되면 이면 A는 F랑 간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한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일단은 BD 아니면 BF가 가능한 상태고, 그럼 B는 어차피 A랑 연결될 수 없어요. 그죠? 지울게요. 이렇게.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A랑 D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사실 요거 기준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하고 D가 안 됐고 B랑 E도 안 됐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CD, DC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디 보자. A하고 E 보세요. 일단은 문제에서 한조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랬는데 A하고 E가 되는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A는 C하고 D랑 같이 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C가 E 아니면 F랑 가야 된대요. 맞죠? 그래서 A는 C와 함께 갈 수 없다면 A는 무조건 F랑 가야 돼요. 그러니까 A는 C가 AC가 아니면 AF가 돼야 돼요. AE는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C는 A랑 같이 못 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둘이 간다는 얘기예요. A하고 F가 짝꿍이에요. 그럼 A하고 F는 없잖아요. AF가 없다. 그 다음에 B는 BD 아니면 BF인데 F 짝꿍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B는 D랑 가야 됩니다. 정해졌네요. BD가 있어요? 아, 있네요. 답은 2번이고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C하고 E랑 가야죠. C랑 E랑.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네, 되겠네요. 이렇게. 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뭐 표로 보셔도 되고 아까 적어드린 대로 쭉 가셨어도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가볼까요? 6번. 이 표를 그리는 거를 보통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표를 처음부터 그릴 수만 있다면은 괜찮아요. 문제를 한참 뒤에 그럼 표를 그려야 되나? 이런 문제가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릴 수 있다면 사실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6번 보겠습니다. S회사 근처에는 A부터 E 5개의 약국이 있으며 공휴일에는 A부터 E 약국 중 단 2곳만 영업을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한 달간 약국의 공휴일 영업 일수는 서로 같다. 이번 달의 공휴일은 총 5일이다. 오늘은 세 번째 공휴일이며 현재 A와 C의 약국이 영업하고 있다. 공휴일이 5번 있대요. 이때가 A랑 C가 하고 있대요. 현재. 2곳이 영업해야 되는데 2곳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D 약국은 오늘을 포함하여 이번 달 남은 공휴일에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안 하고 남은 공휴일에도 안 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2번씩 자, 2곳이고 2번씩은 해야 되네요. 여기 D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5일인데 하루에 2곳씩 해요. 그러면 총
10번 해야 되는 거죠. 약국은 5개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 곳당 2번씩은 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됐죠? 이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는 마지막 공휴일에 영업을 한대요. 요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와 E 약국은 이번 달 공휴일에 D 약국과 한 번씩 영업을 했다. 그러면 A하고 E는 여기죠. A, DA, DE, DE, DA 둘 중 하나입니다. 불확실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B, B는 2번 다 일로 해야겠죠. 맞죠? 남은 게 뭐예요? 이제 C죠. 이렇게 정해졌어요. 불확실한 건 요거 하나가 불확실하다. 보통 불확실한 게 선택지에 등장하죠. 1번 A 약국은 이번 달 2번의 공휴일 연속?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2번 B와 E가 영업하는 공휴일이 있죠. 없다 그랬어요. 틀렸고. 3번 B 약국은 2번째, 4번째? 4번째, 5번째. 틀렸고. 4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은 BC?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이 약국은 첫 번째, 5번째. 이 약국이 불확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넘어가서 9번 한번 볼까요? 9번. 이 9번이 좀 어려워요. 9번이. 보겠습니다. 피데리는 오랜만에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는 중 언제 사용했는지 모를 달력을 발견했다. 중요한 날에 동그라미를 많이 칠했는지 구멍이 뚫렸어요. 그 다음 장 혹은 그 이후의 장에 있는 숫자가 보이게 됐대요. 다음 중 이 달력과 관련하여 판단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을. 보기 드물게 설득력이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황을 좀 이해해 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멍이 뚫린 걸 동그라미로 표시한 건데 그 10일 옆에 보면은 동그라미 7 이렇게 돼 있죠. 그 7은 뭐예요? 일단은 같은 달은 아니겠죠. 그죠? 같은 달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는 그 뒤에 숫자 중에 7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달력은 용수철로 묶어지는 것으로 앞뒤로 자유롭게 넘길 수 있으며 12월 달력에서 다음 장으로 넘기면 고정 받침대가 있다. 즉 12월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고요. 현재 펼쳐진 장에는 일요일에 해당하는 날과 6일이 국경일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6일이 뭐란 얘기예요? 휴일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6월달이라는 얘기죠. 6월달. 맞죠? 6월달 6월 6일이 휴일이니까요. 현재가 6월입니다. 맞죠? 6월입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력에 표시된 공휴일인 3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크리스마스뿐이다. 달력에 해당 연도는 윤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년이 아니다. 윤년이 아니다. 윤년이 아니다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 이미 6월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죠? 6월인 걸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달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달력 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개월은 셋 중에 하나예요. 윤년이 아니니까 28일, 30일, 31일. 이렇게 되면 얘가 정확하게 4주 2일, 4주 3일입니다. 맞죠? 일주일은 7일이니까. 됐어요? 자,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몇 월 달이라고요? 6월 달입니다. 6월 달. 자,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7 있죠? 7. 얘는 몇 월 달이냐 이거예요. 몇 월 달이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12자리인데 12자리였는데 7이 돼버린 거죠.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5 차이가 나는 겁니다. 5 차이. 잘 보세요. 만약에 그 7이 구멍이 뚫린 그 달에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7이 구멍이 뚫린 달에 1일이 언제예요? 지금 금요일인 거죠. 금요일. 맞죠? 금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7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7을 보시면
이 자리에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얘가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4주냐 4주 그 2일이냐 4주 3일이냐 요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12가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원래. 맞죠? 그러면 그 다음 달이면 이 자리에 뭐가 오는지를 규칙성을 좀 발견을 하셔야 돼요. 현재 6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7월 12일이 언제 계세요? 7월 12일은 어디 있어야 돼요? 7월 12일은 7월 12일은 몇 주일? 그러니까 7월 12일은 어렵습니다. 6월 31일 지나서 7월 12일이 되는 거잖아요. 며칠 뒤에요? 30일 뒤. 4주 2일입니다. 그러니까 4주 2일 뒤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면은 토요일에 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상황. 그죠? 다시. 7월 12일이면 토요일에 가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지금 그 12에 위치해 있는 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10. 규칙성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7이 12가 그 다음 달이 되면 10에 가 있어요. 10. 됐죠? 자, 이걸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지. 이거 안 그러면은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7월 달입니다. 7월 달은 뭐라고 했어요? 4주 3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자리가 10인데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3일 더 지난 일요일이 10일이 돼야 돼요. 일요일. 맞죠? 일요일이 10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구멍에 들어오는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7이 들어오는 거예요. 7. 왜? 4주 3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4주 후면 그 뒤에도 똑같은 숫자가 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30일 뒤다. 4주 2일 뒤다 그러면 숫자가 2가 작아져요. 맞죠? 그 다음에 31일 뒤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3이 작아져요. 이해되셨죠? 요거를 이해 못하면 못 풀어요. 됐죠? 됐습니다. 요건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바로 적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몇 월 달이라는 얘기예요? 8월이라는 얘기예요. 8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론 이제 변수는 하나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문제 또 보면서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15를 보세요. 15. 동그라미 15. 원래 그 자리가 6월 달 기준이면 뭐예요? 17일이에요. 17일. 근데 15가 됐어요. 맞죠? 1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이에요. 7월. 맞죠? 됐죠?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그렇다고 숫자가 계속 작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왜? 여기는 어찌됐건 간에 15가 있는 위치는 세 번째 자리거든요. 세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토요일 날이 1일이면은 1일, 8일, 9, 10, 10일 아무리 작아도 11이 돼야 돼요. 11. 맞죠? 1, 8, 9, 10, 11. 아무리 작아도 10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됐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숫자가 커져야 됩니다. 됐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3일이 빠져야 되잖아요. 12가 되고요. 7월 달은 역시 뭐예요? 7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돼요? 3이 빠져서 9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7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 상황 이해하셨죠? 됐죠? 그래서 9가 올 수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11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16이 와야 됩니다. 16. 맞죠? 됐어요. 자, 여기가 이제 보세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16이 됐어요. 됐죠? 여기는 8월이고 9월입니다.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30일 뒤니까 2가 빠져야죠. 그럼 뭐가 빠져야 돼요? 11일까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 뒤에는 뭐예요? 그 뒤에는 원래는 자 11월 달은 또 30일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가 와야 되는데 9가 못 온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16이 와야 돼요. 맞죠? 이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빈칸에 들어가 있는 것은 15란 말이죠. 15? 15니까 7월밖에 안 돼요. 이러면 또 이게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끝까지 다 해봐야 되나? 15 나오면 끝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안 그래요.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7하고 15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19 보세요. 19 밑에는 지금 원래는 뭐가 왔어야 돼요? 20이 왔어야 되죠. 20. 요게 이제 6월입니다. 그다음 뭐겠어요? 18이에요. 아, 그리고 20의 그 위치는 아무리 작아도 1, 8,
15. 아무리 작아도 14자리예요. 14.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1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게 그 라인에 그 라인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에요. 1인 경우가. 그죠? 그러니까 1일이 토요일, 8일이 토요일. 그다음에 15일이 토요일이니까 14. 14가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14. 자, 그래서 7, 15. 맞죠? 이게 이제 8월 됐습니다. 자, 8월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8월이 아니라 19죠. 19. 죄송합니다. 자, 19. 19인 걸 찾아야 돼요. 자, 15. 그 다음 뭐예요? 12가 아니라고요. 그죠? 뭐가 돼야 돼요? 19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가 뭐예요? 9월입니다. 9월. 9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안 해도 되겠다 싶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9월 달이니까 30일까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를 빼야 돼요. 2. 17. 됐죠? 10월. 그 다음은 3을 빼야죠. 3을 빼니까 14가 되죠? 근데 마지노선이 뭐라고 했어요? 14라고 했잖아요. 14 괜찮아요. 맞죠? 그 다음에 12월. 12월이면 얼마를 빼야 돼요? 2를 빼야 돼. 12야. 10인데 12는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19예요. 19가 또 나와요, 여기. 상황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함정이 있는 거예요. 써먹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19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앞서서는 하나씩이었어요. 앞서서는. 됐죠? 이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 원래는 25가 와야 되는 자리예요. 됐죠? 그 다음 여기가 마지노선이 얼마냐면은 1, 자 15, 16, 17, 18, 19. 마지노선이 19입니다. 19. 그럼 25. 다음은 23. 다음은 3 빼야 되죠? 20. 다음은 자 8월 달도 3 빼야 되니까 17인데 17 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맞죠? 잠깐만요. 자 3을 빼야 되니까 17인데 거기다가 7을 더했으니까 24입니다. 24.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22. 그 다음 뭐예요? 9월 달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10월 달은 맞죠? 자, 마지노선이 제가 19라고 했죠. 15, 16, 17, 17 맞습니다. 19까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17에다가 7을 더하니까 2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씩이었으면 사실 끝까지 안 해봤겠죠. 나오고 끝냈을 텐데 이렇게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보시면 펼쳐진 달은 5월이 아니다. 맞죠? 6월입니다. 6월. 그 다음에 2번 15. 동그라미 15가 속해 있는 달은 7월이죠.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7이 속해 있는 달은 2개월 후. 맞죠? 그 다음에 4번 19 요겁니다. 속해 있는 달은 홀수달이다라고 했으면은 홀수달이다라고 해도 틀렸어요. 그죠? 근데 홀수달 뿐이다까지 얘기했어요. 뿐이 아니죠. 짝수도 있어요. 짝수. 9월, 12월. 자, 이거 안 찾았으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22가 속해 있는 달은 15가 속해 있는 달의 3개월 후다. 자, 22 맞네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답은 일단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자, 13번의 경우는 A기업에서 다음 면접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할 때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와 마지막 심층 면접자의 기본 면접 종료 시간을 알아낸 것이다. 인원수와 종료 시각을 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면접은 기본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기본 면접실과 심층 면접실은 각각 한 개이고 면접 대상자는 한 명씩이다. 기본 면접과 심층 면접은 모두 개별 면접 방식으로 취한다. 기본 면접은 심층 면접의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10분 단위로 계속되고 심층 면접은 기본 면접의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15분 단위로 계속된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면접을 마친 면접 대상자가 심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기본 면접은 10분짜리고 심층 면접은 15분짜리면 기본 면접이 끝난 상태에서 심층 면접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겠네요. 맞죠? 왜냐면 기다려야 되니까요. 한 명씩 입실해야 되니까. 맞죠? 자, 그 상태고 그 다음 기본 면접은 9시에 입실되고 심층 면접은 기본 면접이 종료된 사람에 한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에 2시부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및 휴식 시간이고 각각의 면접 도중에는 점심 및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없고 1인을 위한 기본 면접이나 시간이나 심층 면접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면접을 시작하지 않는다. 기본 면접과 심층 면접 모두 1시에 오후 면접 일정을 시작하고 기본 면접의 일정과 관계없이 심층 면접은 5시 정각에 종료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전제 같은 녀석입니다. 즉 오류 방지용으로 얘기해 놓은 거고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애초에 면접이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13시부터 몇 시에 끝난다고요? 자, 얘는 오후 5시, 17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은 3시간, 4시간, 7시간이에요. 7시간. 7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애초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인을 위한 기본 면접 시간이나 심층 면접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면접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말씀드렸죠? 기본 면접은 10분이고 심층 면접은 15분이기 때문에 기본 면접이 끝난 상태에서 심층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이 계속 누적이 돼요. 근데 기본 면접은 보고 심층 면접은 안 보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심층 면접까지 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면접을 진행하는 거예요. 애초에. 됐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고. 맞죠? 제한된 시간은 이 시간 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간 안에 심층 면접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종료는 언제 하냐 이걸 얘기한 거고요. 기본 면접 종료 시간은 언제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상황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가볼게요. 일단은 9시에서 9시 10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면접 끝, 기 끝. 이 말은 뭐예요? 심 시작. 9시 10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9시 10분부터 10시 10분 몇 명? 4명. 15분씩이니까. 그 다음에 11시 10분까지 8명. 맞죠? 그 다음에 25분까지 40분까지 55분까지 맞죠? 그래서 오전에 11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심층 면접을. 오전에 심층 면접을 11명 할 수 있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미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심층 면접 할 수 있는 사람은 쌓여 있어요. 뒤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0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3시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시간이잖아요. 4시간. 1시간당 몇 명씩이에요? 4명씩. 그죠? 몇 시간이에요? 4시간. 16명이에요. 끝났죠? 27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예요. 맞죠? 그러면 27명을 한다 그러면 기본 면접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끝나냐고요. 맞죠? 자, 그렇다면 앞에 3시간 동안 기본 면접하는 사람은 총 18명을 할 수 있어요.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죠? 9명. 9명은 1시에 시작해서 90분, 2시 반에 끝나겠네요. 2시 반. 2시 30분에 끝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